안녕하세요. 어우,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할까요? 해선 신병훈련소 오늘 두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요. 네, 새 기획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내용이고요. 네, 오늘 해선 신병훈련소 진행을 맡은 신병중대장 이현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상이 파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병대부는 지난번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대인데 이렇게 입을 안 가리고 눈을 가렸잖아요. 그래서 잘렸어요. 오늘 개인 사정이 있어서 출연을 못했고, 오늘은 저가 또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방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아크릴로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참신하다고 말씀 주셔서. 조금 알람 갔으니까 뭐 조금 바로 시작할까요? 아니면 조금 기다릴까요? 신병 잘렸어. 네, 채팅창 계속 보고 있거든요. 신병은 아니고 이제 제대했으니까 병장 좀 봐야겠죠. 해병만 기억나요. 네. 뭐 그거라도 기억나면 좋죠. 코로나 지금 뭐 이제 전혀 가라앉지 않고 단계에 올라가는 분위기가 좀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은 출연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전체 내용 다시 진행하기 전에 오늘은 이렇게 진행할 건데, 지난 시간에 계좌 개설 이제 좀 문의를 주셨는데 이제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서 좀 짤막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 지난번에 이제 Q&A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순서가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명 조금 추가하고, 이제 오늘은 좀 이제 관련된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 가지 키워드 하나씩 설명해보고, 이제 해외 선물하는데 제일 중요한 키워드 마지막 5개 뽑아보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 이제 계좌 개설 관련해서는 짧은 거 먼저 할까? 계좌 개설하기 전에 지난 방송 보니까 이제 댓글로 남겨주신 것 중에 세금 문제 한번 남겨주신 분 있어요. 맨 마지막에 250만 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이제 250만 원 이상 못 벌었을 경우 어떻게 하냐? 이제 기본적으로는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국세청에 어차피 자료가 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셔도 전혀 무방하긴 한데, 신고를 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선택인데, 대부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안 났는데 국세청에 신고하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안 하셔도 무방하다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250만원 초과 수익이 나신 경우는 꼭 신고하셔서 이제 초과 세금 내지 않게 매월 5월에 나오니까요. 네. 틀이 예쁘죠? 그래서 그거 유념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저희가 댓글을 계속 남겨주시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 매 다음 시간에 업데이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선물 계좌 이제 개설하는 거는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요즘 유튜브 스타일이 빨리 설명해야 된대요. 그래서 빨리 설명하고, 푸른바다님 모바일로 계좌 개설되어 있는데 해외 선물 거래 신청만 하면 가능한 거죠. 주식 거래만 하시는 분들이 쓰시는 계좌랑 해외 선물 쓰는 계좌랑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물 계좌는 따로 개설을 하셔야 되고, 스마트폰에서 보시면은 지금 설명드릴 내용으로 새로 개설하셔도 되지만 추가 계좌 개설이라는 방법으로 하시면 조금 더 간편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한번 쭉 진행해 볼까요? 설명 쭉 해드릴게요. 지금 PPT 다 보이시죠? 보면은 이제 안드로이드 폰 쓰시거나 아이폰 쓰시는 분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가시면 이베스트 증권 검색하시면 이렇게 생긴 로고, 알파벳 E 모양으로 된 로고 나와 있는 모바일이 있습니다. 요걸 설치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대부분 이제 다이렉트 계좌 개설이 제일 먼저 뜨는데요. 뜨지 않으면 이렇게 밑에 지금 하단 보시면 마우스 움직임이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시작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시작을 하시면 되고, 네, 도진호님 얘기는 좀 이따 이어서 얘기 드리고요. 계좌 개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거 좀 익숙한 저희 직원들이 예전에 뭐 테스트 해봤을 때는 1분이 안 걸리는데 대부분 고객분들은 5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천천히 진행하시면 되고, 계좌 개설 시작하시기 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네, 휴대폰 본인 인증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성함 적어주시고, 이거는 실명 확인번호는 주민번호 적으시고, 체크하신 다음 휴대폰 번호 적으셔서 인증하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동의해야 되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동의하시는 사항들이고요. 상품별로 이렇게 동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신분증 제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신분증 촬영을 하셔야 되는데, 조명이 이제 너무 얼비치는 데서 촬영하시면 이게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게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보면 코팅이 되어 있어 이렇게 얼비치거든요. 그거 안 되는 부분에서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고요. 맞아요. 천장 등이 비쳐서. 그래서 조금 이렇게 등 밑에가 아니라 약간 사이드로 가서 찍으시거나, 집에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등을 따로 비춰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은 없으시니까 조금 이렇게 형광등 바로 밑에서만 안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넘어가면 이제 은행 이제 출금할 때 사용하실, 이제 저희랑 거래하시고 나중에 출금할 때 은행 통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출금하실 때 사용하실 은행 계좌 정보를 넣으시는 거고요. 이 계좌를 입력을 하시면 저희 회사에서 1원을 입금해 드려요. 그래서 그 은행 통장 이제 입금 내역을 보면은 뭐 저희가 이렇게 암호 같은 걸 써서 보내드리거든요. 여기서는 뭐 소라라고 돼 있는데 이 암호를 인증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푸른바다님처럼 어두운 곳에 놓고 찍으시면 조금 잘 돼요. 그래서 요 부분 인증하시는 거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고객 정보 이렇게 뭐 주소랑 이런 거 넣으시는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좌 개설하실 때 추가 상품 선택에 해외 선물 옵션을 선택을 안 하시면 주식 계좌가 개설이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 체크 안 하시고 이제 주식 계좌만 개설된 상태에서 왜 거래가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 성향을 기록하는 게 있는데, 선물은 위험도가 제일 높은 상품이에요. 금융상품 중에 이제 원금 초과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성향이 이제 공격 투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분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요 부분 두 번째 유념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좌 비밀번호. 가끔 이거 계좌 비밀번호 기억 안 나신다는 분들 있는데 문의 주셔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넣으실 때 잘 기억하실 수 있는 숫자로 해서 개설이 다 되면 이제 일단 임시로 되거든요. 바로 하면 요 문자 메시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요게 오지 않는다 그러면 진행이 잘 안 된 거고, 그 다음 조금 기다리시면 확정적으로 계좌 개설됐다라는 내용이 오는데, 왜 이게 텀이 있냐면 이제 신분증 확인해요. 본인 확인 절차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 합니다. 저희 직원이. 그래서 저희 직원이 하다 보니까 조금 텀이 있어서 요 마지막 길게 오는 장문의 문자가 오면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해외 선물 개설하시는 경우는 이제 저희가 해외 선물 관련해서 교육용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용 영상들 URL을 이렇게 찍어 드리니까요. 그걸 보고 뭐 이렇게 참고하시고, 여기 있는 내용들 꼭 중요한 내용이니까 요거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나 추천인 입력은 없습니다. 이제 해외 선물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점에서 개설하시지 않으면은 이제 저희 해외 선물 팀에서 일단 일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추천인 이런 부분 전혀 없고요. 아까 위에 뭐 사설 방송 같은 것들 좀 있다고 하는데, 해외 선물 관련해서 사설 방송은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하는 뭐 BJ가 있긴 한데, 그 친구를 빼고는 지금 한 명인데, 뭐 공인되지 않은 친구들 혹은 공인되지 않은 전문가들 방송은 조금 유념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에 채팅 올라간 것 중에 제가 뭐 혹시 답을 못한 게 있으면 다시 이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좌 개설은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가능하다. 그리고 뭐 이게 진행이 어려우면 이제 저희 고객만족센터 1588-2428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해외 선물팀 말고 저희가 고객만족센터 전화번호 안내드리는 이유는 계좌 개설 하다가 중간에 뭐 잘못될 수가 있어요. 중간에 멈춰지는 경우는 이제 고객만족센터가 중간부터 이어서 하는 걸 도와드리기가 좀 용이하고요. 해외 선물 개설된 다음 해외 선물 관련된 문의는 여기 이제 023779-833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도진호님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고요. 자킹님 지금 말씀하신 BJ 분은 광고를 하고 있는 BJ예요. 그래서 이게 계좌 개설 관련돼서 지난주 그냥 스마트폰에서 하시면 됩니다 보다는 조금 설명이 됐을 것 같고요. 간단합니다. 그 신분증 촬영 조금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해외 선물 계좌 개설하시겠다 체크하시는 부분, 그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 부분 많이 이렇게 빼뜨리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기존에 계좌 개설해서 갖고 계신 분들은 스마트폰 메뉴에 보면 추가 계좌 개설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셔도 돼요. 담보금이라는 단어는 이제 증권사에서 쓰진 않긴 하는데 이제 증거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거금은 외화로 나와요. 뭐 달러로
얼마다 얼마다. 그래서 환율에 따라 변동이 안 되는 시스템은 없고요. 환차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투자 금액이 커지면 원달러 해지를 하면 되긴 하는데, 이게 10,000달러 이상부터 원달러 해지가 가능하거든요. 해지가 꼭 이득이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은 해지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환해지를 하면 이제 환차손을 막을 수가 있지만 환차 이익이 나는 거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환해지는 안 합니다. 왜냐면 투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안 하고, 이제 보통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환전하실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환율이 낮을 때, 뭐 사실 요즘 원달러 환율 많이 낮아졌죠. 그래서 연초에 하신 분들은 조금 손해일 수 있는데,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환전하는 거는 조금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들거든요. 원래 이제 12월이 되면 대부분 기업들이 외화 수익이 난 거를 원화로 환전해가지고 원화 수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화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환전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이리온 이제 다른 분 이번에 센터장님하고 염차장님 출연했을 때도 센터장님 좀 얘기하셨는데, 달러 약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환전하신 환율이 제가 봤을 때 올해에서는 가장 좋은 환율 구간은 맞는데, 내년에도 좋을 거냐고 봤을 때는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수출을 하는 나라기 때문에 환율을 무작정 밑으로만 가는 것도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현재로는 조금 환율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수수료는 이제 지난 방송에 얘기 드렸는데, 저희가 기본은 7.5지만 이제 이벤트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좀 간혹 들어와 보시거나, 혹은 이제 저희 이벤트 관련해서 이제 고지 올라가면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되게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또 수수료 이벤트 같은 거 많이 진행하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한 좀 다이제스트 하는 걸 좀 진행했는데, 네, 조금 길게 했네요. 생각보다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내용 이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키워드 부분 조금 올려주시면은, 네. 그쵸. 저희 이리온에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그런 리서치나 내용 참 잘 얘기해 주시는데, 사실은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하는 건 또 조금 다른 내용인데, 저희 쪽 분들이 이제 이런 개인 미디어나 인터넷 미디어에 대해서 되게 오픈 마인드여가지고 좀 업계에서도 앞서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최근에 이제 시청자분들이 많이 또 봐주셔서 그 부분도 저희한테 오히려 많이 힘이 될 것 같아요. 예, 환율 좋을 때는 환전해 놓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예. 이벤트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개인 투자자분, 한 10년도 전인데, 그 해 매매를 조금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매매는 손실인데, 환차익이 나가지고, 연간으로 봤을 땐 수익이 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실 때 해외 투자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 있죠. 환율에 따라 수익이 오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투자 자금을 이제 생각을 해 놓을 때, 단기성, 당장 돈을 빼야 된다 이런 자금일 때는 그런 걸 좀 계획을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환율이 또 변하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인 투자로 갈 거냐, 단기적인 투자로 갈 거냐, 그 다음 또 저희가 서비스 자체가, 환전하지 않아도 주문은 내실 수 있습니다. 그 가환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 쪽에 입금하신 원화의 90%가 마치 환전된 것처럼 주문은 가능하게 해드리고, 다음날 이제 사용된 외화만큼 환전이 일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증거금 200만 원 정도 하는 상품을 거래했다. 그러면 이제 그 상품의 증거금에 해당하는 200만 원어치 환전만 일어나는 거고요. 만약에 그날 이제 다 청산을 하고 수익까지 났다. 그러면 환전이 발생 안 되니까 그런 가환전 제도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고요. 환율이 특히 안 불리할 때, 원달러 환율이 불리할 때는 가환전을 활용하시고, 원달러 환율이 유리할 때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환전을 조금 하시는 부분도 있다. 자, 뭐부터 대답해 드릴까요? 바코드 잘 알고 있고요. 수수료 부분 때문에 사설 유혹이 생겨요. 이런 거는, 사설 투자는 저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증권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금융 투자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하고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소위 이렇게 투자자분들의 돈을 이제 떼어먹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사설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뭐 그런 자금의 여력이 없는 경우는 투자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는데 투자를 하겠다 하는 부분이 좋을 수도 있죠. 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그 기본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돈이 없을 때 투자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이제 키워드 좀 진행을 해볼까요? 오늘 키워드 뉴스, 뭐 HTS, MTS, 뭐 환율, 모의 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채팅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광고하는 뭐 방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거래하시고 뭐 이렇게 정상적인 활동하시는 분들이고요. 환율 좀 더 이어서 설명해 볼까요? 환율 관련해서는 이제 해외 선물은 원칙은 외화가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이 선물이라는 거는 거래를 하면 다음날 이제 거래에 증거금이나 뭐 손익, 그다음 뭐 수수료 같은 게 거래소에 지불이 되는 구조거든요. 하루 다음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 돈이 갈 때는 달러로 가니까 환율이라는 것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간혹 이제 연락 주시는 분 중에 원화로만 거래할 수 있는데 왜 환전이 있어야 되냐 이렇게 계시는데, 원화로만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원화로는 주문이 가능한 거고 거래 어느 단계에서는 환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익이 생기면 외화로 생깁니다. 원화로 생기지 않고, 제가 뭐 요즘 많이 하는 거 골드라고 할까요? 골드 상품을 거래했어요. 이익이 생겼어요. 뭐 500달러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고객님 계좌에 500달러로 돈이 남습니다. 원화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 환전하느냐도 약간의 트레이딩적인 부분이 있겠죠? 네.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환율을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환차익, 환차손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달러 약세가 조금 트렌드 올 하반기에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환 투자에 대해서 언제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환 투자의 가장 핵심은 금리 차이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달러도 있고 원화도 있어요. 그러면 달러 금리가 엄청 높아요. 뭐 한 5%씩 줘. 아니 5%보다 더 한 10%씩 이자를 주면 제가 갖고 있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 예금을 드는 게 이득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차에 따라 해당 통화에 대한 어떤 수요라는 게 생기고요. 고등학교 때 배우시는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르고, 그런 식으로 환 차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중요하고, 저희가 하는 대부분 유명한 상품은 이제 미국에 있는 CME 거래소라는 곳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가 메인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이제 유럽 쪽 유렉스 거래소를 하는 경우 유로화 환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최근에 개인분들이 많이 하신 홍콩에 있는 거래소, 홍콩 거래소에 뭐 항생 지수나 H쉐어 지수라는 상품이 있는데, 그건 이제 홍콩 달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그쵸. 금리 10% 아주 좋죠. 그렇기 때문에 외화라는 게 생기고, 지금 약간 시황적인 거 설명을 드리면, 리만 사태 이후에 미국의 금리가 계속 낮았어요. 거의 0%, 리만 이후에 0%였다가 이제 최근 한 몇 년 전에는 조금씩 금리를 올렸죠. 금리가 0인 게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예가 일본을 보면 제로금리 오래 왔잖아요.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항상 낮다 다 좋은 건 아니고, 낮고 높은 게 시장 상황에 따라 가야 되는 거고, 원래는 지금 미국은 약간 금리를 올려가는 추세인데 올해 코로나라는 변수를 만났죠. 엄청난. 그래서 막 시장에 이제 연준이라는 곳에서도 뭐 금리도 낮추고 돈을 엄청나게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추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고, 그러면 달러 약세, 이제 다른 나라 통화가 강세인데, 뭐 거기에 또 이제 변수가 하나 있죠. 달러가 세계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위험도라는 게 높아지면 또 달러 가치가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따로 이제 투자 개념에서 요거 알아야 되는 것들 설명드리는데, 근본은 금리다. 그러면 지금 근본은 제로 금리를 가기 때문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시기인 거죠. 뭐 예를 들어 부모님 세대라고 할까요? 좀 이제 60대, 70대 있으신 분들 보면 막 예금하면 이제 돈이 부으니까, 막 이자 금리가 높으니까, 그래서 저축을 해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돈을 벌었고, 지금은 보면은 저축으로는 절대 돈을 불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저축하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내야 돼요. 이해가 안 가지만 대출을 받으면 돈을 받고 저축하면 이자를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금으로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가 있고요. 뭐 그래서 그 다음 차선책으로 투자하는 게 뭐 채권이나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금리가 낮으면 아무래도 수익률이 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이제 동학개미 운동, 그래서 젊은 분들이 주식 투자 올해 많이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그렇죠. 적금 화가 나죠.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하신 거기 때문에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이제 뭐 가장 저는 좋은 투자는 묻어가는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묻어가는. 그러니까 남들이 잘 될 때 묻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물에 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봐야 되고, 투자 관련해서 공부는 저는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제일 좋은 예가 있어요. 좋은 예? 이제 처음에 이제 부모님 세대는 저축으로 집을 샀다 이런 거고, 이제 주식 투자가 좋았던 건 80년대 주식 투자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역 앞에 보면은 그 옛날 대우 빌딩 옆에 연세 빌딩이란 건물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대학교가 등록금을 가지고 주식이 한참 좋을 때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서 그걸 샀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투자의 흐름이 좋을 때 하면은 좋았던 거고, 저도 돌이켜보면 이제 80년대 부모님 때 보면 집에 그런 책이 있어요. 뭐 주식 투자하는 방법, 그래서 계좌 개설, 뭐 증권사에서 어떻게 해갖고 주식을 사고 파느냐.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끝물에 뛰어들어서 손해도 봤지만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제 그때 한짝 바짝 했다가 뭐 주식이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조금 인기가 없었는데 올해 되게 이제 인기가 있어졌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금리가 영향이 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정부 정책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니까 투자 자금이 조금 주식시장에 왔다 이런 부분도 있고, 네, 제가 채팅을 안 보고 쭉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금리가 중요합니다. 금리가 좀 골치 아프긴 한데 금리가 크게 어떻게 가는지는 꼭 보셔야 돼요. 여기 대출 안 받으시는 분들 없잖아요. 대출 받을 때 금리 흐름을 보면 좀 참고가 되는데, 최근에는 다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꼭 보시고, 저는 뭐 딴 거보다도 금리 흐름이 바뀌면 투자의 흐름이 크게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해야 된다. 금리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한국 금리만 보면 안 돼요. 왜냐면 한국 금리는 미국 금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환율이라든지, 이제 한국은 또 이제 구조적으로 무역 중심의 나라라서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미국 금리랑 한국 금리 흐름은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저희 이제 이리온 리서치에서 금리 얘기가 막 반복돼 나오고 점 차장님이 또 얘기하고 그럴 때는 좀 주의 있게 봐라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 플러스 올해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거 키워드 하나인데 좀 길게 해도 되겠죠? 올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올해 주식시장 보면은 3월에 막 폭락을 했다가 막 엄청 반등을 하잖아요. 반등한 시점을 잘 보면 연준이 시장에 돈을 풀겠다. 이게 그 금리를 낮추는 것도 방법인데, 시장에 돈을 풀어도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무제한으로 막 돈을 풀겠다 하는 시점부터 반등을 해요, 주식시장이.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이해가 됐거든요. 아, 그때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워낙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야 되고, 자, 지금 채팅을 좀 봤는데 금리랑 유동성 관련 정책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답변이 되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리만 이후엔 제일 중요한 소재 중 하나예요. 그래서 뭐 시중에 나온 책 중에 최근에 책을 좀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책 좀 읽어야겠다 하고 사놓고 한 10장 읽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10장 읽고 안 읽었는데, 금리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투자의 핵심은 금리다. 이렇게 했는데 되게 많이 공감이 돼요. 금리를 이해하면 투자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책을 쓰신 분은 부동산으로 좀 돈을 많이 버셨나 봐요. 근데 이제 부동산도 금리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정책적인 옳고 그름을 떠나, 지금 정부가 미국이 그 3월에 금리를 낮추지 못하니까, 낮추기도 했지만 막 돈을 엄청나게 풀겠다고 할 때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렇죠. 좋은 책이네요. 생각해보니. 금리가 낮으면 간단한 예로, 예를 들어 뭐 부동산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 이자로 월 뭐 그냥 간단하게 계산 쉽게 10만 원이 나가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오피스텔 같은 거 사서 임차 그러니까 월세를 받으면 2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10만 원의 이득이 매달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으면 그런 투자를 하는 게 합리적인 투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중의 현황은 금리가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시장 논리인 거죠. 근데 올해가 되기 전에도 부동산 많이 올라갔다 이런 뭐 얘기가 많이 오갔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는 거 이런 거가 있는 거고요. 또 좋은 예가 리만 사태 여기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전제해서 얘기 드리면 2008년에 이제 리만 뭐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문제였던 거고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은행이 막 돈을 빌려줘요. 미국에서 집을 사라고 집값이 오르니까. 근데 도미노처럼 이제 누군가 빚을 못 갚으면서 도미노처럼 그런 이제 부채가 막 엄청 커져가지고 리만 브러더스라는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때도 보면 결국은 금리를 낮춰서 이제 시장에 돈이 막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낮은 금리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막 집이 내놔도 아무도 안 사는 거야. 막 건물도 내놓는 거야.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일부 회사들이 그런 건물을 막 사요. 사서 그거를 이제 렌탈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위어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생긴 거예요. 그때 결국은 그 금리를 이용한 거죠. 낮은 금리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제 돈을 회사니까 개인보다는 좀 빌리기 쉬우니까 투자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사서 다시 수익을 내는. 어쨌든 얘기가 길어졌는데 금리를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 네. 위워크 그 비슷한 예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리만 때 일할 때 같은 회사에 일하던 뭐 차장님이 있었는데 그 차장님 사모님이 무슨 회사를 다닌다는 거예요. 무슨 회사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사람인데 그 이제 뭐 강남 이런 데 가보면 건물 한 층이 막 다 이렇게 뭐라 할까 뭐 개인 사업자들만 한 명씩 들어가서 이렇게 일하는 이렇게 벌집처럼 다닥다닥 일하는 그런 데들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 운영하는 회사를. 원래는 그 개인 회사로 누군가가 그렇게 렌탈 사업을 했는데 잘 된 거예요. 왜냐면 일반 그 사무실 빌리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런 데 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물을 막 그때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돈 번 걸로. 왜냐면 그때도 한국도 이렇게 부동산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 전에 부동산이 막 올라서 뭐 규제가 나오다가 그때부터는 한국도 부동산이 안 좋았죠. 뭐 그래서 부동산 빚내서 집을 샀는데 뭐 집값이 뭐 1억이 떨어졌네요. 뭐 나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뭐가 안 좋았네요. 그래서 그게 안 좋은 게 한 10년 넘게 계속 가요. 투자 판단력 좋았죠. 하여튼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금리랑 연관이 크다. 그리고 그때 돌이켜보면 부동산 안 좋을 때 은행에서 뭐라 그러냐면 뭐 집값의 80% 대출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금리가 높았죠. 하여튼 그런 부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얘기가 길어졌지만 환율은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환율을 잘 이용하면 수익을 낼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길었죠? 그 다음 거 뭐 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해볼까요? 저희 이리온 시청 구독과 좋아요 나중에 할게요. 반응이 좀 별로여서 채팅이 갑자기 확 얼어버려서 네, 구독과 좋아요는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걸 먼저 하고요. 반갑습니다. 이게 유튜브는 아이디가 영어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네요. 자, 스펙 해볼까요? 종목별 스펙. 네. 자, 종목별 스펙. 이제 선물은 몇 가지 조금 이제 스펙이라는 걸 중요시합니다. 왜냐면 고수들의 매매 기술은 조금 뒤에 할게요. 주식하고 조금 차이는 주식은 예를 들어 한 주에 얼마 이렇게 주식 가격이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6만 원이다. 그러면 아니요, 어렵지 않게 하겠습니다. 6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한 주에 6만 원이니까 누구나 다 아시죠. 그럼 선물은 뭔가 가격이 보이잖아요. 뭐 원유가 뭐 40달러다. 금이 뭐 1000몇백 달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보통은 뭐 단위가 있겠죠, 거기에.
주랑 달리 선물은 상품마다 단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유는 한국 드럼통 말고 미국에 있는 큰 드럼통이 한 드럼통당 뭐 배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드럼통 하나당 달러로 얼마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걸 쓰고요. 그러면 내가 한 계약을 이제 선물을 샀다 할 때 한 드럼통이 아니거든요. 선물은 규모가 좀 더 큽니다. 그 기본적으로 선물 구성을 할 때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원화로 1억 원 정도 규모가 되는 상품을 선물 한 계약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원유는 이제 1000드럼통 1000개, 뭐 우리 이해하기 쉽게 리터로 하면 15만 리터가 한 계약의 가치가 되게. 그렇지만 이제 15만 리터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격은 한 드럼통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스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펙을 아셔야 되는 게 선물은 만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상품의 수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상품이 원유가 월물이라고 부르는데요. 몇 월까지 거래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 뭐 지금 1월물이다 그러면은 뭐 12월 20일쯤 만기가 도래하면 이제 그 이후에는 2월물 거래하고 3월물 거래하고 그런 월물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스펙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하고 제가 투자를 해봤을 때 차이는, 주식은 상품, 뭐 예를 들어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본적 분석할 때. 선물은 그 상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구성, 스펙을 꼭 보셔야 되고, 만기일 같은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스펙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스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하나 보여드리면, 저희 회사 가볼까요? 제가 마우스 잠깐 움직일게요. 네. 해외 시장 가면 온라인 상품이라고. 오늘 기금속 해볼까요? 오늘 요즘 기금속이 더 인기가 많으니까. 금 보시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 이런 거는 별로 중요치 않아요. 상품 개요. 그러니까 금이 순도가 99.5% 이상 된 그 영화에 나온 바 있죠? 바 형태로 되어 있는 금이고, 뭐 거래소 이 부분도 뭐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골드바.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가치를 보시면 되는데, 틱 사이즈라는 건 뭐냐면 호가가 한 칸 움직이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한 칸씩 움직이는데, 선물은 요 한 칸의 단위가 0.01씩 올라간다. 그럼 가격이 0.01씩 내가 지정해서 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요 한 칸이 움직일 때 내가 손익이 10달러씩 움직인다. 이렇게 요 두 가지랑, 그 다음 이제 만기일, 이게 중요한데, 최종 거래일은 이렇게 써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결제월, 뭐 전월의 마지막 영업일, 이걸 보시지 말고 HTS가 켜져 있을까요? 보시면 해외 선물 이렇게 현재가, 파워맨 말고요, 현재가 이렇게 보시면 만기 일자가 나와요. 그래서 요 날 전에 이거는 내가 거래를 종료해야 된다. 보통은 일주일에서 3일 전에는 정리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아까 골드 한번 볼까요? 가격을. 그러니까 여기 0.1 차이 나죠? 0.1. 제가 요 1859점, 이렇게 빨리 움직일까요? 3에 사서 4에 팔았다. 그러면 요 한 칸 움직인 거예요. 한 칸. 그럼 10달러 제가 돈을 버는 겁니다. 한 계약할 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이해하려면 요 단위 변화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끝에가 좀 보이나? 최소 가격 변동액이라고 저희가 표시하는데, 요가 호가가 0.1 움직일 때 요 10만큼 10달러만큼 수익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거래하는 데서 몇 칸 오르거나 내리면은 그거에 맞춰서 손익 계산을 하실 수 있죠. 네. 만기일 때는 등락폭이 클 수가 있는데, 한국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뭐 코스피 선물은 만기가 되면 거래가 엄청나게 돼요. 그러니까 막 변동이 크지만 거래도 많이 돼요. 근데 해외 선물은 만기가 되면 거래가 안 돼서 등락폭이 생깁니다. 대부분은 물린 쪽이 불리한 쪽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기 앞두고 뭐 손해를 볼 수 있는데, 올해 뭐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원유가 만기쯤 마이너스로 갔다. 그래서 손해본 분들 엄청나게 많은데, 만기 때는 원래는 투자하면 안 돼요. 만기 때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벌 수도 있죠. 근데 원칙은 만기 날에는 만기 상품은 거래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기 다음 월물, 예를 들어 이렇게 봐볼까요? 지금 골드란 상품은 저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영어로 이렇게 써 있는데, 보시면 휴가는 아닙니다. 만기 때 다음 만기가 아닌 상품을 하면 돼요. 지금 요게 상품이 만기가 1월 28일이잖아요. 1월 28일쯤 되면 그 다음 옆에 거, 다음 만기 걸 하면 돼요. 그럼 3월 만기인 거를 거래를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만기가 되는 월물에 그 선물 상품만 거래를 하시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피는 만기 때 막 거래가 되니까 막 그거를 노리고 하시는데, 해외 선물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펙을 보실 때 요 가격하고 만기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거래 시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미국에 있는 거래소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아침 8시에서 다음날 7시까지 23시간 거래되고, 미국은 썸머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름쯤 되면 여기 1시간씩 앞으로 당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가 갈까봐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다시 키워드 가볼까요? 네. 그래서 종목별 스펙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옥수수요? 옥수수 다시 볼까요? 옥수수 한번 갈게요.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옥수수가 농축산에 가면 있는데, 네. 옥수수 이렇게 보시면 이게 부쉘이라는 단위 써요. 미국은 부쉘은 이해하기 쉽게 한 자루입니다. 한 자루. 뭐 곡물이니까 자루에 담겠죠. 한 자루가 1부쉘이니까 5천 자루예요. 5천 자루. 5천 자루 엄청 많죠. 5천 자루 구조고, 얘는 옥수수는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렇게 0. 이게 우리가 십진법으로 보면 0.002씩 가격이 움직이는데, 표기를 이렇게 8분의 2, 뭐 8분의 4, 8분의 6, 8분의 8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HTS를 보면 지금 요렇게 좀 희한하게 생겼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건 옥수수는 센트 표기입니다. 여기 센트 표기인데 4달러 26센트 이 뒤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게 8분의 2란 뜻이에요. 그러면 4달러 25센트 26.25센트 이렇게 불러야겠죠. 그 다음 이거는 8분의 4니까 50, 그 다음 이건 0.75 이렇게 가격이 움직이고, 아까 얘기 드렸죠. 요거 한 칸 움직일 때 손익이 어떻게 된다고? 12.5달러. 호가 단위가 좀 작아요. 아무래도 이게 농산물은 오늘 시간을 고려해서 농산물 요거까지만 한번 설명드릴까요? 이게 좀 길어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했는데, 요거 그냥 설명드릴게요. 선물이라는 게 오늘 아마 요걸로 마지막 돼야 될 것 같죠? 시간이. 예, 요걸로 하겠습니다. 선물이라는 게 역사가 농산물 때문에 생깁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요 시카고인데, 이게 시카고 보드 오브 트레이드라고 이제 저희가 통칭 CBOT라고 부르는 거래소고요. 이게 지금은 CME 그룹이라는 데 합병됐는데, 여기 잘 보면 지금 PD님 혹시 제가 마우스 움직이는 거 시청자분들 보일까요? 네. 그럼 제가 마우스 잠깐 움직일게요. 여기 조그맣게 보이죠? 요거 두상이. 이게 뭐냐면, 이 거래소가 원래 농산물 때문에 출발을 해요. 농산물이 기초예요. 근데 농산물 출발할 때 주된 상품이 옥수수 밀입니다. 그래서 밀은, 미국에 밀이 어떻게 들어왔겠어요? 유럽인들이 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럽인이에요. 얘가 생긴 거 보면 지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유럽 사람이고, 손에 밀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옥수수는 어디서 났냐? 인디안이 먹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디안입니다. 여기 잘 보면 추장처럼 생겼어요. 얘가 옥수수를 이렇게 탁 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1800년대 이렇게 딱 보면, 우리 한국 조선시대인데, 조선시대인데
이때 이미 막 미국 이렇게 전차 다니는 나라예요. 미국은 이렇게 나라인데 잘 보면은 이때 농산물이 막 미국에서 막 생산을 해갖고 그 초과 생산되는 지역도 있고 막 모자란 지역도 있고 막 그런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어떤 데는 막 농산물을 썩어 문드러지고 어떤 데는 모자라니까 그럼 이제 거래를 해보자. 그럼 거래를 하려면 그렇죠. 가마 탈 때는 전차 탔죠. 보면 미국 지도인데 지금 이렇게 칠해진 데 보이시죠? 이게 미국의 곡창지대예요. 보면 이렇게 막 끝도 없이 막 심어놓은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비행기로 뿌립니다. 비행기로. 그리고 기계로 수확해야 될 정도 엄청 커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막 뭐 밀도 심고 콩도 심고 옥수도 심었는데 넓으니까 그쵸 인터스텔라 딱 그거 보시면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넓으니까 오가는 게 막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빨갛게 된 데가 시카고인데 미국에 5대5가 있으니까 이 강으로 연결된 데에서 갖고 와갖고 여기서 이제 거래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농산물 거래를 했는데 막 가격이 지멋대로인 거죠. 뭐 어떤 데는 뭐 미시시피는 막 폭망하고 일리노이는 뭐 풍년이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도 거래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가격을 거래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김치 공장을 하는데 배추 강원도의 배추 농부한테 뭐 미리 한 포기에 뭐 300원에 합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봄에 거래를 해놓으면 가을에 출시했을 때 그 가격에 거래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유는 이제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놓는 건데 이때도 이렇게 미국도 이런 니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도 거래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보면 막 이렇게 옛날에 막 이렇게 썩어가면서 거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죠. 제가 농부가 아니고 공장이에요. 뭐 이제 농부한테 제가 한 포기에 뭐 500원에 사기로 했는데 엄청 풍년인 거예요. 그럼 다른 데 가면 한 포기에 100원에 살 수 있는데 500원에 사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 애들도 배신을 친 거죠. 약속을 해놓고 배신을 해요. 안 사. 그러니까 배신하면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을 못하게 하려고 이런 거래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되면 배신하면 안 돼. 이게 거래소 출발이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도 배신을 해요. 거래소에도 거래를 했는데 그러면은 담보금을 넣어라. 배신 못하게. 그리고 그런 배신하는 애가 생기면 내가 물어줄게. 그 역할을 거래소가 청산소라는 걸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선물이 되는 거거든요. 순서가. 결국은 그 선물의 스픽이라는 게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관습적으로 농산물이든 뭐든 거래할 때 뭐 한 거래 할 때 이런 단위를 하죠. 경매장 가면은 거래 단위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런 농산물을 통해서 거래가 됐고 근데 왜 이 얘기까지 번졌지? 아까? 옥수수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옥수수 선물 그 가격이 특이하게 되는 게 이런 관습적인 거래를 할 때 그 가격을 얘네가 이렇게 4분의 1씩 했나 봐요. 그래서 미국 돈도 보면 뭐 쿼터라고 25센트 막 이렇게 만들어 쓰잖아요. 4분의 1. 그런 개념으로. 그다음 뭐 맥도날드 보면 쿼터 파운드 버거인가? 여기 호응을 해줘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미국 애들은 이제 4분의 1 이런 거를 좀 좋아하니까 그런 걸 썼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얘기가 됐는데 이제 선물 거래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 감사합니다. 평양님. 센스 있으시네.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활용을 했다. 그래서 선물 거래 출발이 이제 그런 농산물 통해서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농산물 통해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농산물 상품은 그런 좀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농산물을 거래하실 때는 농산물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가격이 움직이는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으셔야 돼요. 농산물은 조금 공부가 많이 필요한 상품 중 하나예요. 왜냐면 농사 안 지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저도 농사는 안 지어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지역에 비가 몇 밀리리터가 왔다. 감흥이 없어요. 이게 오를 거라는지 내릴 거라는지. 근데 오를 거나 내릴 거나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좀 다른 게 한국은 막 기상청이 한국 일기예보 해주잖아요. 그래서 뭐 일기예보 할 때 뭐 오늘은 뭐 전국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런 거 미국 애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전국에 비가 온다. 이런 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엄청 땅이 크기 때문에 내가 농사 짓는 지역의 날씨가 어떤지가 궁금한데 기상청 같은 데서 그렇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엄청 줘요. 일부 기상을 하는 회사들한테. 그럼 걔네가 막 위성을 쏴갖고 막
하는 그런 걸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산업 규모가 엄청나게 크고 또 이거 얘는 다음번에 얘기 드릴게요. 하여튼 농산물은 이렇게 규모가 크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거래량이 엄청 많은 상품들이 농산물이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농산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구 온난화랑 이제 좀 지금 뭐 트럼프로 좀 촉발된 이제 경쟁 무역,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옛날처럼 자유 무역이 아니라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역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농산물이 어떤 무역의 무기로 쓰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관심을 갖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투자하실 때는 좀 충분한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농산물 선물이 변동성이 심할 때는 이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부분은 꼭 유념해 두시고요. 환경 문제랑 연관이 참 큽니다, 농산물은.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외 선물이라는데 이렇게 출발했다. 여기 원래 제가 다른데 이제 PT 할 때 만든 자료인데, 이거 원래 여기 하나 더 있거든요. 그 기생충 보면은 그 딸이 과외 강사로 갈 때 막 일리노이 노래 부르잖아요. 그 일리노이가 여기고 여기에 시카고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마지막 키워드 쪽으로 다시 한번 가서 이제 질문 한두 개 더 받고 마무리 할게요, 오늘은. 다음 방송은 다음 주 수요일 날 하려고 하고요. 종목별 스펙은 종목에 따라 다시 한 번씩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종목별 주요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셔야 된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4시. 고수들의 매매 기술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50분이죠? 네. 오늘은 마지막 질문 한두 개 정도 받고 구독과 좋아요로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가 이제 지금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놨는데, 이 중에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이제 중요한 걸 다시 한번 뽑아보려고 하고요. 네. 지금 보시는 분들 이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해외 선물이라는 거가 익숙치 않고 조금 뭐랄까, 저 이리온 보시는 분들 주식이 친숙하니까 이런 게 뭐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일을 계속 해외 선물 오래 해왔는데, 제가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해외 선물의 좋은 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 글로벌 경제 투자 측면에서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선물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선물을 통해서 이제 가격 흐름이나 이제 추이 같은 걸 꼭 봐야 될 것 같고, 그 주식 하시는 분들 나스닥 어떻게 움직였는지 꼭 보시죠. 그거랑 같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뭐 미국 개장했을 때는 어떻게 움직임이 있고, 금리 상품도 있거든요.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보고, 환율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이런 것들을 참고 자료로 꼭 써야 되고, 아까도 뭐 잠깐 얘기 드렸지만 매크로적인 매력이 있죠. 그래서 매크로적인 부분은 꼭 보셔야 된다. 왜냐면 이제 숲도 봐야 되니까, 나무를 보기 전에. 그런 부분에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막 선물 투자는 뭐 무조건 망한다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국내 선물의 영향이 좀 큰데, 그렇게 보시지 말고 이제 시장의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그리고 또 하나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뭐 IT 시대로 미국에 있는 누군가랑 뭐 바로바로 통화도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어서 옛날처럼 투자라는 게 엄청 뭐 유명한 뭐 골드만삭스, JP 모건, 뭐 모건 스탠리, 뭐 시티은행 이런 데 투자가 그 나라만 투자하지 않아요. 매일매일 투자 전략이 설립이 되면 글로벌 투자 팀들이 다 비슷한 기조에서 투자를 합니다. 간단한 예로 뭐 우리나라 아침에 개장을 했는데 아시아 시장의 뭐 주식 시장이 다 뭐 엄청 올랐어요. 호황해, 분위기 좋아. 근데 전날 미국 장도 좋았어. 그러면 유럽의 주식 시장이 열릴 때 좋게 출발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돼 있어요. 전 세계가 커넥티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해외 시장을 주식 투자하실 때 꼭 보셔야 된다. 그래서 매크로한 측면으로 이해를 해서 접근하시면 된다. 그리고 공부는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투자하신, 제가 본 돈을 잘 버는 진짜 부자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시면 꼭 좋은 성과 있으실 거라고 믿고요. 이제 저희 쪽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이제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키워드 이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무리 할까요? 네.
다음에 질문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또 이렇게 채팅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저희 회사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